엔비디아의 시대가 저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지금 AI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 이 회사가 만드는 칩은 원래 AI를 위해 태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GPU, 그래픽 처리 장치, 말 그대로 게임 화면을 부드럽게 돌리려고 만든 칩이에요. 그런데 2012년쯤 AI 연구자들이 우연히 발견한 거죠. 이 게임용 칩을 AI 학습에 꽂아보니까 잘 돌아가네? 그래서 그냥 쓰기 시작한 겁니다. 잠깐, 여기서 CPU와 GPU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쉽게 설명하고 갈게요. CPU는 대학 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적분 같은 어려운 문제를 척척 풀어요. 근데 한 명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한 번에 한 문제씩 풀어야 합니다. GPU는요? 초등학생이에요. 미적분은 못 풀어요. 근데 더하기 빼기는 할 줄 알잖아요. 그런 초등학생이 100명, 1000명, 10,000명이 있는 겁니다. 성능 좋은 GPU일수록 초등학생 수가 늘어나요. AI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사실 엄청 단순한 덧셈과 곱셈의 반복이에요. 미적분이 아니라 더하기 빼기를 수조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 한 명보다 초등학생 10,000명이 훨씬 빠른 거죠. GPU가 AI에 잘 맞았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이 초등학생들은 원래 게임 화면을 그리려고 모인 애들이에요. AI 계산을 하려고 훈련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쉽게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조깅하려고 산 러닝화가 있는데 축구할 때 신어봤더니 생각보다 괜찮은데? 해서 그냥 축구화 대신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진짜 축구 전용 스파이크에 비하면 미끄럽고 방향 전환이 느리고 발도 금방 아프거든요. 엔비디아 GPU가 바로 그 러닝화입니다. 전력 효율이 떨어지고 발열이 심하고 데이터 센터 전기요금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처음부터 AI 전용으로 설계된 칩이 아니니까요. 그런데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한 기업에서, 그것도 직원 200명짜리 스타트업에서 처음부터 AI만을 위해 설계된 칩을 만들어냈습니다. 축구 전용 스파이크를요. 이름부터 심상치 않아요. 퓨리오사 AI. 영화 매드맥스의 전사 이름을 딴 이 회사가 지금 엔비디아라는 거인에게 정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1조 2천억 원을 들고 찾아왔는데 칼같이 거절한 회사. 매출은 30억인데 기업 가치는 3조 원인 회사. 대체 뭘 믿고 이러는 건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편의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퓨리오사 AI 이야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숫자 하나가 지금 AI 반도체 시장이 왜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지를 단번에 설명해 줍니다. 3,320달러, 하나로 약 470만 원. 이게 뭔 숫자냐면요. 엔비디아의 최고급 AI 칩 H100 한 개를 만드는 데 드는 제조 원가예요. 미국 금융 컨설팅사 레이먼드 제임스가 추정한 수치입니다. 근데 이 칩이 시장에서 얼마에 팔리는지 아세요? 25,000달러에서 3만 달러, 하나로 3,500만 원에서 4,200만 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드는데 470만 원, 파는 가격 최대 4,200만 원. 이익률이 거의 1000%에 육박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연구개발비, 소프트웨어 생태계 투자비, 인건비 같은 게 포함되지 않은 순수 제조 원가 기준이에요. 엔비디아가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수십 년간 쌓아온 비용도 있고 최첨단 칩을 설계하는 천재 엔지니어 수만 명의 연봉도 있으니까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마진이 어마어마한 건 사실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대안이 없으니까. 시장 점유율 85%의 독점이 만들어낸 구조예요. 살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 가격을 높이 부르는 건 장사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 장사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AI를 하려면 이 칩을 사야 하고 이 칩을 사면 전기요금 폭탄이 따라오거든요. H100 하나가 먹는 전기가 700와트예요. 우리 집 선풍기 14대를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리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에 이런 칩이 수만 개 들어가요. 전기요금이 운영비의 절반을 넘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AI 기업들이 속으로 이를 갈고 있어요. 엔비디아 칩 없이는 AI를 할 수 없는데 칩값은 비싸고 전기세는 폭탄이고 이 구조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탈 엔비디아. 이게 지금 글로벌 AI 산업의 가장 뜨거운 키워드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이 탈 엔비디아의 가장 유력한 후보가 미국도 중국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나왔다면 믿으시겠어요? 퓨리오사 AI를 이해하려면 이 회사를 만든 사람부터 봐야 합니다. 백준호. 이 사람의 경력을 따라가면 왜 이 회사가 탄생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보여요. 서울대 전기공학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학업을 마치지 않고 미국으로 건너가요. 조지아 공과대학교, 미국 공대 순위 톱 10에 드는 명문이죠. 여기서 학사 석사를 마치고 취업한 곳이 AMD예요. 엔비디아의 직접 경쟁사. 그것도 GPU를 직접 설계하는 핵심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사람은 GPU의 설계도를 직접 그린 사람이에요. GPU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가 강하고 어디가 약한지 뼛속까지 아는 거죠. 아까 초등학생 비유를 했잖아요. 이 사람은 그 초등학생 10,000명을 직접 조직하고 배치해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들이 AI 계산을 할 때 어디서 삐걱거리는지를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서 4년간 반도체 하드웨어 설계를 담당합니다. AMD에서는 칩의 두뇌를 만들었고 삼성에서는 칩의 기억력을 만든 거예요. 반도체의 양쪽 축을 모두 거친 겁니다. 그러다 2017년 삼성전자를 나옵니다. 대기업의 안정적 연봉과 직위를 버리고요. 동료 2명, CTO 김한준과 CAO 구영일과 함께 회사를 세워요. 직원 3명, 사무실은 서울 강남의 작은 공간 하나. 이게 시작이에요. 회사 이름을 짓는데 영화 매드맥스에서 가져왔어요. 퓨리오사. 황폐한 세상에서 독재자에 맞서 싸우는 전사의 이름이죠. 1세대 칩은 워보이, 2세대는 레니게이드라고 불렀어요.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그냥 멋있어서 붙인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기존 질서에 반기를 든 반란군. 그 선언을 제품 이름에 새겨 넣은 거예요. 근데요, 반란군이라고 다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이름값을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이 회사가 들고 나온 무기, 이게 뭔지 이해하시면 왜 메타가 1조 2천억을 제시했는지, 왜 LG가 이 칩에 올인하고 있는지가 전부 설명돼요. 기술 이름이 TCP, 텐서 축약 프로세서. 이름만 들으면 머리가 지끈하죠? 최대한 쉽게 풀어볼 테니까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AI가 데이터를 처리할 때 그 데이터는 텐서라고 불리는 복잡한 다차원 덩어리로 존재합니다. 루빅스 큐브를 떠올려 보세요.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 3차원 블록이잖아요. AI가 처리하는 데이터가 딱 이런 모양이에요. 자, 기존 GPU는 이 루빅스 큐브를 어떻게 처리하냐면요. 큐브를 통째로 분해합니다. 조각조각 뜯어서 한 줄로 쫙 펼쳐요. 3차원을 1차원으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 한 줄씩 계산하고 끝나면 다시 큐브로 조립합니다. 이사할 때로 비유해 볼게요. 옷장을 옮겨야 하는데 GPU 방식은 옷장을 완전히 분해하는 거예요. 나사 하나, 판자 하나까지 전부 분리해서 하나씩 트럭에 싣고 새 집에 도착하면 처음부터 다시 조립합니다. 시간도 에너지도 엄청 들겠죠. 퓨리오사 AI의 TCP 방식은요, 옷장을 분해하지 않아요. 통째로 들어서 트럭에 싣고 새 집에 통째로 내려놓습니다. 끝이에요. 분해도 없고 조립도 없으니 에너지가 확 줄어드는 겁니다. 이 기술이 2024년 컴퓨터 아키텍처 분야 최고 학회인 ISCA에서 정식 논문으로 발표됐습니다. 이듬해 ISSCC에서도 발표가 이어졌고요. 학계가 이거 진짜 되는 기술이네 라고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결과요. 같은 전력 대비 성능이 엔비디아 H100보다 46% 높고 L40S보다는 69% 높다는 수치가 논문에 보고됐습니다. 백준호 대표 본인 말을 빌리면 절대 성능은 H100의 절반이지만 전기 사용량은 4분의 1입니다. H100이 700W를 먹을 때 RNGD는 150에서 180W만 먹는다는 거예요.
다만 정직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건 퓨리오사 AI 자체 측정 결과입니다. 제3자 독립 벤치마크는 아직 없어요. 이 정도 가능성이 학술적으로 확인됐다는 신호로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근데요, 자체 측정이 아닌 외부 검증이 하나 있긴 해요. 그리고 이게 꽤 강력합니다. LG,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대기업이죠. LG AI 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초거대 AI 모델 엑사1이 있어요. 이걸 LG 계열사 전체에 깔아서 쓰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자, 화학, 통신, 에너지, LG가 손대는 모든 사업에 AI를 입히겠다는 거죠. 문제가 뭐였냐면요. 엑사1 같은 거대 AI 모델을 돌리려면 칩이 수백, 수천 개가 필요하고 그만큼 전기요금이 매달 수십억씩 나간다는 거였어요. LG 입장에서 전기 덜 먹으면서 같은 일을 해주는 칩이 있다면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LG AI 연구원이 RNGD 칩을 직접 테스트해봤습니다. 결과를 2025년 7월에 공식 발표했어요. 엑사1 모델을 RNGD 칩으로 돌렸더니 기존 GPU 대비 전력 효율이 2.25배 높았습니다. 같은 전기요금으로 2배 이상의 AI 작업을 해낸 거예요. 더 놀라운 숫자가 있어요. 같은 전력 예산의 서버렉 기준으로 GPU 랩보다 3.75배 더 많은 AI 답변을 생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퓨리오사 AI가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LG라는 글로벌 대기업이 자기 이름을 걸고 공식 석상에서 발표한 수치입니다. 신뢰도가 완전히 다르죠. 이걸 돈으로 환산해보면 감이 올 거예요. 대형 데이터 센터 하나의 연간 전기요금이 보통 수백억 원 규모입니다. 전력 효율이 2배라는 건 같은 일을 하면서 전기세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연간 수백억이 절반으로. 기업 입장에서 이게 안 끌리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LG의 러브콜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2025년 7월 LG전자와 RNGD 가속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돈을 주고 칩을 사겠다고 도장을 찍은 겁니다. 같은 시기에 LG AI 연구원과의 전략적 파트너십도 확대됐고요. 2026년 2월에는 LG CNS까지 나서서 공공 AI 인프라,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쓰는 AI 시스템에 퓨리오사 AI 칩을 넣겠다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LG가 밀어주고 있으니 이제 탄탄대로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LG의 지원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훨씬 더 근본적인 벽이 이 회사 앞에 서 있어요.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먼저 이 회사의 배짱을 보여주는 사건 하나만 보고 가시죠. 솔직히 제가 이 회사를 리서치하면서 가장 소름이 돋았던 부분이기도 해요. 2025년 3월 24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도산대로의 퓨리오사 AI 사무실에 폭탄급 소식이 떨어져요. 메타, 마크 저커버그의 회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운영하는 그 메타에서 인수합병 제안이 온 겁니다. 금액이요? 약 8억 달러, 한화 1조 2천억 원. 잠깐 이 숫자가 얼마나 큰 돈인지 체감해 볼게요. 당시 퓨리오사 AI의 기업 가치가 약 8천억 원이었어요. 메타가 거기에 4천억 원을 더 얹은 거예요. 50% 프리미엄이죠. 시장가보다 훨씬 비싸게 사줄 테니까 팔아라. 이런 건데요. 1조 2천억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서울 강남 아파트 30평대를 약 500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백준호 대표의 개인 지분이 18.4%니까 단순 계산으로 대표 한 사람 목만 약 2,200억 원입니다. 회사를 세운 지 8년 만에 2천억. 누가 봐도 대성공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이 백준호 대표라고 생각해 보세요. 8년 전에 3명이서 시작한 회사. 아직 매출은 30억도 안 나오고 있어요. 매년 수백억씩 적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무섭습니다. 그런데 세계 5위 부자가 1조 2천억을 내밀면서 팔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솔직히요,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고민이라도 한참 하겠죠. 아니,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 사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2천억이 생기는데 뭘 더 고민해요?
근데 백준호 대표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날입니다. 바로 그 3월 24일 사내 게시판에 공지가 올라옵니다. 메타와 인수 협상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같은 날 메타에도 정식으로 거절 의사를 통보했어요. 결정 전에 주주 간담회를 열어서 투자자들 의견도 들었다고 하는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안 판다. 이 소식이 퍼지자 업계 반응이 갈렸어요. 미쳤다 하는 사람들과 대단하다 하는 사람들이 반반이었거든요. 매출 30억짜리 적자 회사가 1조 2천억을 거절하다니. 창업자의 오만인가 아니면 시장을 읽는 해안인가. 이유가 나중에 알려졌는데요. 핵심은 이거였어요. 1조 초반대 밸류에이션은 우리 힘으로 달성할 수 있다. 메타가 주겠다는 1조 2천억, 그걸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결과를 봐야겠죠? 이 결단이 자만이었는지 해안이었는지. 거절하고 정확히 4개월 뒤 2025년 7월 시리즈 C 브릿지 투자 라운드가 마감됩니다. 유치 금액 1,700억 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카카오 인베스트먼트, 한국금융계 큰 손들이 줄을 섰어요. 기업 가치 1조 원 돌파, 유니콘이 됐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026년 1월, 지금으로부터 불과 몇 주 전, 모건 스탠리와 미래에셋이 주관하는 프리 IPO 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기업 가치가 2조에서 3조 사이로 거론되고 있어요. 메타가 제시한 1조 2천억에 2배를 넘겼습니다. 4개월 만에 유니콘이 됐고 1년도 안 돼서 가치가 2배 이상 뛰었어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숫자인지 비교 하나만 해볼게요. 직원 200명에 매출 30억짜리 회사가 기업 가치 3조예요. 직원 1인당 가치가 150억 원인 겁니다.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가 직원 3만 명에 시가총액 약 100조 원이거든요. 1인당 약 33억이에요. 퓨리오사 AI가 SK하이닉스보다 1인당 가치가 4배 이상 높은 셈입니다. 물론 이건 기대감이 만들어낸 숫자예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거품이 되고 부응하면 전설이 됩니다. 자만이 아니라 해안이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와, 이 회사 진짜 대단하다 싶으시죠? 맞아요. 대단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요, 경제 편의점이 여기서 멈추면 그건 직무유기예요. 장밋빛만 보여드리는 건 제 역할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냉정하게 이 회사가 실패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알아야 진짜 판단이 가능해요. 첫 번째, 냉정한 현실. 이 회사는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그것도 꽤 심각한 수준으로요. 2024년 매출 약 30억 원, 영업손실 773억 원, 번 것보다 쓴 게 25배 많아요. 여러분 월급이 30만 원인데 매달 773만 원씩 쓰는 거랑 같은 구조예요. 2023년에도 매출 36억에 손실 637억이었으니까 적자폭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스타트업이 초기에 R&D 비용이 막대한 건 당연해요. 엔비디아도 초창기에는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타이밍이에요. 투자금은 유한하거든요. 매년 700억 넘게 적자를 내면서 양산과 매출 전환이 늦어지면 투자자들의 인내심이 바닥나기 전에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현실, 이게 어쩌면 가장 높은 벽이에요. 엔비디아는 칩만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큐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갖고 있거든요. 큐다가 뭐냐면 AI 개발자들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쓰는 도구 상자예요. 전 세계 AI 개발자 수백만 명이 이걸로 코드를 짜고 모델을 학습시키고 서비스를 운영해요. 대학에서 AI를 가르칠 때도 큐다 기준이에요. 교재, 강의, 커뮤니티, 모든 게 큐다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벽이냐면요. 아까 러닝화 비유를 했잖아요. 사실 진짜 정확한 비유는 따로 있어요. 전 세계 축구장이 전부 러닝화에 맞춰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잔디가 아니라 육상 트랙이 깔려 있고 골대 크기도 다르고 규칙도 러닝화에 유리하게 짜여 있어요.
아무리 좋은 축구화를 만들어봤자 경기장 자체가 안 바뀌면 쓸 수가 없는 거죠. 구글이 TPU라는 자체 AI 칩을 만들었잖아요. 구글이에요, 구글. 세계 최대 IT 기업 중 하나가 만든 칩인데도 외부 개발자 생태계에서는 큐다를 못 이기고 있어요. 구글도 못 뚫은 이 벽을 직원 200명짜리 스타트업이 뚫을 수 있을까? 솔직히 여기에는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현실, 적이 너무 많아요. 탈 엔비디아를 외치는 건 퓨리오사 AI만이 아니거든요. 국내에 리벨리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사피온과 합병했고 뒤에 SK텔레콤이 있습니다. SK통신인프라라는 확정 내수 시장을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글로벌로 나가면 더 치열해요. 미국의 그록, 세레브라스, AMDMI300X, 인텔, 가우디, 거기에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도 자체 AI 칩을 만들고 있어요. 퓨리오사 AI는 이 모든 회사와 동시에 싸워야 합니다. 200명이서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좀 불안해지셨을 거예요. 아까까지 대단하다더니 갑자기 왜 이래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이 불안함을 느끼셔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퓨리오사 AI도 바보가 아니에요. 이 약점들을 모르는 회사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하나 대응책을 깔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여기까지 조사하면서 이건 좀 힘들겠는데 싶었어요. 구글도 못 뚫은 벽을 200명이 어떻게 뚫어요? 근데 이 회사의 대응 방식을 보고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퓨리오사 AI의 전략은 정면 돌파가 아니에요. 우회입니다. 개발자들이 기존에 짜놓은 AI 코드를 거의 안 고치고 바로 돌릴 수 있게 만들었어요. 쿠다를 대체하겠다는 게 아니라 갈아타는 수고를 최소화하겠다는 거죠. 축구장을 통째로 못 바꾸면 그 트랙 위에서도 뛸 수 있는 신발을 만든 겁니다. 경쟁사와의 차별점도 분명합니다. 핵심이 뭐냐면요. RNGD 칩은 180W 이하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공맹식으로 냉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팬으로 바람 쐬어주면 돼요. 엔비디아 H100은 700W라서 특수 액체 냉각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이 냉각 장비 설치에만 데이터 센터당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 대부분이 아직 공맹식이에요. 엔비디아 칩을 쓰려면 냉각 시스템부터 뜯어 고쳐야 하지만 RNGD는 지금 있는 시설에 그냥 꽂으면 됩니다. 도입 장벽이 완전히 다른 거죠. 리벨리온의 차세대 칩은 350W급으로 가고 있어요. 이것도 액냉이 필요한 영역이죠. 그로크는 속도는 빠르지만 대용량 AI 모델을 돌리려면 칩이 수백 개 필요해서 시스템 비용이 천문학적이에요. 퓨리오사 AI는 그 중간, 성능과 비용 사이에 가장 절묘한 균형점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전부 기술이 좋다, 파트너가 좋다, 전략이 좋다잖아요. 그건 다 미래의 이야기예요.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물건을 찍어낼 수 있느냐? 양산이에요. 반도체 스타트업에서 가장 많은 회사가 죽는 구간이 바로 이 양산 단계입니다. 연구실에서 샘플 몇 개 만드는 것과 공장에서 수만 개를 찍어내는 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설계는 완벽한데 실제 생산하면 불량률이 너무 높아서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2026년 1월 28일 퓨리오사 AI가 발표합니다. TSMC로부터 RNGD 칩 1차 양산분 4,000장을 인도받았다고요. TSMC가 어디냐면 세계 반도체 위탁 생산 1위 기업이에요. 애플 칩도 엔비디아 칩도 다 여기서 만드는 곳이죠. 그 TSMC의 5나노 최첨단 공정으로 찍어낸 겁니다. 이 4,000장이 트럭에서 내려지는 그 순간 8년간의 적자가 비로소 의미를 갖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비유 하나만 할게요. 지금까지 이 회사는 식당으로 치면 시식 코너만 운영하고 있었어요. 맛은 좋은데 정식 영업은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드디어 매장을 열고 메뉴판에 가격을 적고 진짜 손님한테 진짜 음식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 양산 목표는 총 2만 장, 카드 한 장에 약 1만 달러, 한화 1,430만 원이에요. 2만 장 전량 판매 시 약 2,860억 원의 매출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2024년 매출이 30억이었던 회사가 한 번에 100배 가까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판이 깔린 거예요. 물론 2만 장을 전부 파는 건 보장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LG그룹이라는 확정 수요처가 있고 노타 AI, 바이트브릿지 같은 파트너사도 줄을 서고 있어요. 양산 가능한 기업이라는 것, 그리고 실제 주문이 존재하는 기업이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증명된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가장 큰 이벤트는 IPO입니다. 기업 공개. 퓨리오사 AI가 2027년 상장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상장하느냐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한국 증시냐, 미국 나스닥이냐. 이게 단순한 선택이 아니에요. 한국거래소가 부이사장급 인사를 직접 보내서 국내 상장을 설득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반대편에서는 나스닥 상장론도 힘을 얻고 있어요. AI 반도체라는 시장 자체가 글로벌 무대니까 나스닥에 가면 미국 기관 투자자들의 막대한 자금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한국에 남으면 우리 동네 영웅이 되는 거고 나스닥에 가면 월드컵 무대에 서는 겁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이 결정 하나가 회사의 다음 10년을 바꿔놓을 거예요. 프리 IPO 주관사가 모건 스탠리와 미래에셋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월스트리트의 대표 투자은행이에요. 이 이름이 붙었다는 것 자체가 글로벌 금융시장이 이 회사를 장난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신호죠. 차세대 제품도 이미 나오고 있어요. 레니게이드 S라는 칩인데 전력이 60W예요. 지금 R&D의 3분의 1 수준. 전기를 더 적게 먹으면서 성능은 올린다는 거죠. 3세대 칩 설계에도 착수했고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여러 장의 칩을 하나처럼 묶어 쓰는 칩간 텐서 병렬화 기술도 2025년에 이미 구현했습니다. 자,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딱 3가지입니다. 이 회사의 미래를 판단하는 핵심 체크포인트예요. 투자를 고려하시든 그냥 AI 산업에 관심이 있으시든 이 3가지만 주시하시면 됩니다. 체크포인트 하나, 2026년 R&D의 실제 판매량입니다. 목표 2만 장 중 얼마가 팔리느냐. 체크포인트 둘, 글로벌 대형 데이터 센터에서 채택 소식이 나오느냐. 체크포인트 셋, 기대감이 아닌 실적이 뒷받침되느냐. 이 3가지가 전부 초록불이면 우리는 오늘 역사적인 회사의 시작을 목격한 겁니다. 전부 빨간불이면 좋은 기술이 시장에 묻힌 또 하나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되겠죠. 정리할게요. 470만 원짜리를 4,200만 원에 파는 회사가 시장을 85% 독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구조에서 벗어나고 싶어 안달이에요. 그 틈을 파고든 게 서울 강남의 200명짜리 스타트업 퓨리오사 AI입니다. AMD와 삼성 출신 엔지니어 3명이 시작해서 8년, 게임용 칩을 억지로 AI에 끼워 쓰는 시대의 모순을 정면으로 파고들었어요. 처음부터 AI만을 위해 설계한 칩, 전력은 4분의 1, 효율은 2배, 에지라는 대기업이 직접 성능을 보증한 기술. 마크 저커버그가 1조 2천억에 사겠다고 했는데 그날 바로 거절해버린 배짱. 성공할지 실패할지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적자도 크고 쿠다라는 벽도 높고 경쟁자도 수두룩하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 회사가 존재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의미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말고 다른 선택지는 없어? 전 세계가 던지는 이 질문에 대한민국에서 답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매드맥스의 반란군 이름을 달고 거인의 코앞에서 주먹을 날리고 있는 이 회사.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이건 기억할 만한 이야기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퓨리오사 AI, 진짜 엔비디아 시대를 끝낼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경제 편의점이었습니다.